고소고발전, 그러니까 고소는 아니고 고발전이죠. 이제 특히 이제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후보 간의 그 고발전이 굉장히 뭐 건수 따져보니까 많진 않아요. 한 4건 정도 되는데 많진 않은데 너무 이제 좀 피로감이 있고 카톡에 이제 단톡방에 이제 기자들을 초대를 해요. 그 후보 캠프마다. 거기에 이제 하루에 막 정말 뭐 성명서도 계속 올라오고 보도자료 올라오고 사진 올라오고 뭐 고발했다 올라오고 기자회견 예고하는 거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피로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발전이 너무 난무하다라는 것을 오늘 갖고 왔고요. 네. 그 허태정 후보와 그 이장우 후보 간의 그 고발 건수가 4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그 허태정 후보 캠프에서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게 뭔가 좀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 공표가 있었다라고 해서 오늘 그 선관위에 이제 그 접수를 했고 그러니까 그동안 허태정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들이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이장우 후보가 그 뒤집어진 여론조사 역전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많이 좀 의아해들 했어요. 그 어디서 한 거였죠, 보도를? 뉴스핌? 그거 관련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허태정 후보 캠프에서 그 전에도 그 뉴스핌에서 일주일 전에 그 여론조사 한 게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그 허태정 후보가 더 높게 나왔는데 그거는 공표를 안 하고 그리고 그 이장우 후보가 이제 역전한 거를 공표한 거는 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 선관위에 이제 그 수사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허태정 후보가 타슈 그 공영 자전거를 활용을 해서 그 선거운동 한 거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에 이제 그 이장우 후보 측의 그 법률 단장이죠.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그 경찰에 고발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을 왜 그 자기 선거운동에 쓰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렇죠. 뭐 그 공공재를 왜 그렇게 캠프에서 그 활용하냐 그거고. 그거는 뭐 과거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걸 있었죠. 썼던데. 박성효 새누리당 후보 대전시장 나왔을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디투니스에서 그 기사 썼던 그 스카이박스 관련해서도 허태정 후보 측에서 이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은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한 거 아니에요? 맞다. 그 민주당이 그 맞다. 수사를 촉구했고. 맞다. 네, 민주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수사를 촉구했고 그 고발 주체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이고. 거기 저 집행위원 아니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후보 측에서 고발한 거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주체를 잠깐 까먹었네요. 네. 네. 하고 이제 그 앞서서 지난 2월에 이제 허 후보가 그 뭐죠?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했다가 그 옆 사무실에 그 명함 뿌리가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 이제 고발된 거 그렇게 해서 한 4건이 되더라고요. 그 명함 돌리는 건 비교적 선관위가 엄격하게 다루지 않나요? 그 예전에 그 누구죠? 대덕구에서 박경호 당협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송할섭 의원하고 그 유죄 받았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계속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허태정 측에 아니요, 그 선관위 측에 이거 어떻게 됐냐? 네. 왜냐면 이게 정리가 된 건이라고 그 민주당 시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 기자실 옆에 있는 그 한국일보 선배가 선관위 측에 이거 확인하려고 전화했더니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조사 중인 사안이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조사 중인 사안이 아니고 조사가 끝났대요. 그리고 결과가 나와서 이제 통보를 이제 캠프 측에 했는데 어떤 결과로 통보했는지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게 재밌는 거죠. 뭐 알아서 놓은 건지. 아니 보통은 이제 그게 위법 사항이 크다고 하면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캠프에 통보했다는 건 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조심해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캠프에 통보하는 거는 구두 경고나 아니면 서면 경고 뭐 이런 거일 텐데. 예전에 허태정 후보가 시장 시절에 공무원들한테 음료수 돌렸던가 이래가지고 여름에 그쪽에 선관위로부터 경고 받았었잖아, 그쵸? 그때도 저기 안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불법이었다고 판단을 했으면 경찰에 고발했을 건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네, 수사 의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공약이 머릿속에 안 남고 그냥 누구 고발했대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럼 이게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있어서 제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하나. 그 또 하나는 설사 투표해서 누가 당선이 됐어. 근데 이제 고소고발로 인해서 나중에 유죄를 받고 당선 무효가 돼. 그러면은 선출직 공직자의 운명을 유권자가 아닌 사법부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의 사법화라고 비판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사실상 이제 네거티브의 한 형태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그 유권자들이 지지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게 그 네거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네거티브를 한 그 소재의 객관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소고발을 하면 약간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좀 객관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뭐 저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강은성 기자께서 저는 이제 스카이박스 저도 최근에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보통 누가 당선되면은 그 많이 하잖아요. 좀 그쵸?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인사도 그렇고 자기 뭐 그 선거 공신이나 아니면 이런 뭐 도와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하잖아 보통은. 근데 좀 민선 8기 때는 좀 너무 과했다. 그런 평가를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민선 5기 때도 보면 뭐 다 그 대전사랑 시민협의회는 그 저기 공신이 가는 자리고 사무처장 자리 이런데 뭐 회장 자리는 다 그런 데고 거기는 이제 뭐 대표적인 어쨌든 그 정권의 관변 단체잖아요.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다 이제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민선 8기 때는 너무 대놓고 한 거지.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도 있어요. 뭐 민선 6기 때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근데 맞아요. 거기는 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때록때록 굴려가지고 뭐 했는데 여기는 너무 대놓고 그냥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장호 시장 스타일이 눈치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 대놓고 내 라인을 챙겨준다 이런. 재임 시절에 그러니까 그 개발 예정 인근에 그 땅 사고 집 짓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 솔직히. 그 보통 공직에 있으면은 주식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보지 않나? 맞아요.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이장우 시장은 특징 구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장우 후보 캠프 측에서도 그 스카이박스 기사가 이건 허위다, 이거는 너무 엮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맞고발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맞고발한 그 저기 대상을 보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 그리고 편집자 이렇게 2명을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한지에 김재중 딱 둘 저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기자를 개인적으로 이거를 고발하는 거는 입을 막기 위한 가장 치졸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기자를 꼭 넣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기자와 언론사 그 편집국장 그리고 그 언론사 그러니까 대표이사 혹은 뭐 발행인 편집인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기자랑 편집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집인을 오타를 낸 건가? 편집인이라는 표현을 몰라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거 편집자라고 됐는데 보통은 뭐 기자는 한다고 쳐도 대표이사나 편집국장이나 뭐 발행을 하는데 편집자 써 있잖아 앞에 기사에. 그거 쓴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상으로 돼 있어서 전화해서 왜 이게 편집자냐, 왜 편집자를 고발을 했냐, 보통 편집국장이나 발행인 뭐 편집인을 하는데 했더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기사를 데스킹하고 한 사람을 고발을 하려고 해서 편집자를 썼다는 거여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대표이사나 발행인인데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했더니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요 대표이사는 기사에 별 관여를 안 해서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 묻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편집자가 누군지가 자기들이 고발 대상이라고 하는 거에서 딱 떨어지잖아요. 너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적 당연하지요. 인 거잖아요. 고발 대상자도 되게 재밌는 지점이다. 대표이사는 근데 저는 빠져나간 것도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비겁한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책임자는 대표이사죠. 그러니까 참. 하여튼 뭐 이거 저는 그 뭐 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송치 의견 가겠어요? 개인적 전망? 뭐 자료들이 있고 근거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상대 측에서는 이걸로 고발한 거에 대해서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을까요? 수사를 하게 되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밝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장호 캠프 쪽에서는 그 기사가 어쨌든 그 이 사건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조치를 한 거죠. 고발전 난무하는 게 뭐 비단 이번 선거만은 아니지만 매번 얘기했던 뭐 정책 선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자정이 안 된다. 이번에 특히나 또 고발전이 너무 이제 많은 것 같으니까 저도 좀 피곤하고 네, 언론에서는 또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